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송미인국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송미인국은 학습량이 많은 작품입니다. 자, 왜냐하면 송미인국이 충신연주지사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신연주지사가 뭡니까?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 임금, 연,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충신연주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배문학이 꽤 많죠. 대표적으로 정과정, 고려시대에 쓰여진 향각예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쓰여진 가사작품 만분가. 그 다음에 삼위인국 지난 시간에 했고요. 무조건 이제 삼위인국은 같이 비교작품으로 나오는 건데 만분가와 정과정도 나오고요. 비교작품으로 또 시조 중에서 견해용 연시주죠. 그 다음에 그 천재정 교과서에 실려 있는 중국 전국 시대의 유배문학 구런의 이소라는 작품이 비교작품으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송미인국이 화자를 여성으로 치환해서 남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에 관한 내용도 비교작품으로 나올 건데 대표작품으로 허난설원의 규원가, 그 다음에 시조 중에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작품이 많겠죠. 특히 기녀가 지은 시조가 그럴 거예요. 그런 여러 작품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니까 요 작품들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송미인국 먼저 분석해 본 다음에 이런 작품들도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고요. 삼위인국 파일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같이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송미인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송미인국은 삼위인국의 속편이죠. 삼위인국을 먼저 지어서 불렀는데 임금께서 정처를 불러주지 않아 그래서 다시 지은 게 송미인국입니다. 자, 그리고 충신연주지사역 하지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철 화자를 여성으로 치환하고 이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담아서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보편성을 획득했고요. 또 그리움을 그죠? 님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삼위인국이 감여을려가 아니고 삼위인국이 독백체로 이루어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임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어서 님에게 가고 싶다라고 끝난다면 송미인국은 대화체요. 그죠? 감녀와 을려의 대화체로 이루어졌는데 감녀, 을려 모두 그죠? 작가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하지만 여기에 중심 화자와 보조적 화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녀는 보조적 화자로서 을려의 하소연을 유발하여 그러면 을려가 질문할 때 감녀가 그의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을려가 위로하죠. 그럴 때 중심 화자인 을려는 산으로 갔다가 물가로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임을 만나기 위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작가의 처지를 대변하는 인물이 을려가 되고요. 또 감녀가 적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게 해요. 왜냐하면 감녀가 차라리 죽어서 나궐이 되어서 임의 곁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감녀가 그러지 말고 구준비나 되소서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므로 이 감녀는 적극적으로 작품의 결말을 짓게 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자, 한편 을려는 작품의 정서를 주도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을려의 정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감녀의 대화는 딱 세 군데에 등장해요. 맨 앞에 이 부분과 중간에 글란 생각마오 위로하는 부분, 마지막에
구준비나 대소서 각시님 이러면서 마지막, 그래서 처음 중간 마지막에 딱 3번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이 갑려의 대화다 을려의 대화다 구분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부분 봅시다.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한여이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가는 저 각시는 누굴 말하겠어요? 바로 을려인 중심하자를 말하겠죠. 을려 중심하자. 그래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가세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천상 백옥경은 어디입니까?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야?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선이 사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천상 백옥경은 임금과 함께 하던 공간이잖아요. 을려가 중심하자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궁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갑려와 을려는 이전에 만난 적이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갑려와 을려는 아는 사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을려가 대답합니다. 어와 너여이고 인의 사설 들어보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을려가 되겠네요. 을려가 아니고 갑려가 되겠네요. 갑려. 어와 너여이고부터 요 밑에, 그죠? 조문의 타시로다까지 을려의 대사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어와 너여이고 인의 사설 들어보 그러면서 자신의 사설을 풀어내는 거예요. 내 얼굴 이 거둥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그러면 괴다 뭐예요?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 내 얼굴이 예뻐서 님이 사랑할 만했어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혹은 나를 예쁘게 봐서 나를 사랑해줬다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니? 해다 저문 날 시간적 배경이네요. 물었으니까 을려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내 얼굴 이 고둥이 날 사랑할 만해서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셨어. 그럼 너로다 여기신 주체는 누구예요? 임금이죠. 선조가 되는 거죠. 어쩌지 날 보시고 임금께서 바로 너구나. 을려를 말하는 거예요. 정철. 작가인 전철을 말하는 거고, 너로다 생각하셔서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정철이 신하니까요. 임에게, 즉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다.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해석한다면 여기 유교적 사상이 나와 있는 거죠. 앞에 천상백옥경 도교적 사상이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 그 부분은 뭐요? 윤회사상. 불교가 나오는 거죠. 윤회사상이니까 불교. 그래서 이 작품은 3가지 세계관을 엿볼 수 있어요. 유교, 불교, 도교. 그렇죠? 그래서 이래야 교태에 어지럽게 굴었어요. 자, 이래야 교태야. 이래 교태 다 뭐예요? 아양입니다. 아양을 마구 떨었어. 어지럽게는 어지럽게 굴었다는 뜻이니까 아양과 교태를 너무 많이 부렸어. 그랬더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별의 탓을 자신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삼위인국에선 이별의 탓을 딱 한 군데에서 임의 탓으로 돌리면서 임을 원망하는 부분이 나와요. 바로 삼위인국 결사 부분이죠. 어와 내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그 앞에 뭐예요? 나는 상사병이 걸려서 편작이 10명이 와도 내 병을 못 고쳐. 이것은 이 님의 탓이야 라고 임을 원망하는 게 딱 한 군데 나와요. 삼위인국에서는. 하지만 송민국에서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 볼까요? 방귀씨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방귀씨는 얼굴이
얘는 옛날과 달라졌다.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헤어본다. 생각하고랑 같은 뜻이죠. 여기에 무슨 법이 쓰였나요? 대구법.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었네요. 다음,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다. 여기서 매는 어디예요? 어디가 아닙니다. 어디? 산이에요. 산같이 쌓였다. 자, 여기서 왜 산을 강조하냐면 이 매는 구어에서 중세구어에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매가 또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매는 뭐냐면 밥이에요. 밥. 뒤에 나오는 매는 뭐라고요? 밥을 높여 부르는 말. 진지죠. 진지. 라는 뜻의 매도 있으니까 구분하시고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그러니까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허물 원망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의문형 문장 구조를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묻는 게 아니죠. 강조하기 위한 거니까 서리법이고요. 하늘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역시 대구법. 자, 그래서 고전 문학에서 가사는 필수적으로 서리법과 대구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사문학은 뭐예요? 사음보의 연속체로 시조의 장형화라고 했죠. 시조가 길게 나오죠. 그래서 뭐 긴 거는 129구도 있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법이 비유, 대구, 서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묻는다면 무조건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조의 장형화니까 뭐가 같아요? 그제 형식적으로 사음보라는 것도 같다. 다시 한번 상기했고요. 서로 풀어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인과 헤어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아양과 교태를 너무 많이 부렸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것은 하늘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사람도 원망할 일이 아니고 자신의 지은 죄 때문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별의 원인은 자신의 잘못, 아양과 교태 탓이지만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서러 풀어내니 조물의 탓이로다. 서러워 풀어 생각해보니 해다가 뭐예요? 생각하다잖아요. 생각해보니 누구의 탓이래요? 조물의 탓이래요. 첫째 원인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둘째 원인은 뭐예요? 조물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를 원망하나요? 조물주를 원망하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기는 해요.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책망하면서 조물은 원망, 책망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우리가 헤어진 것은 뭐야?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운명론을 뭐라고도 하나요? 숙명론이라고도 해요. 운명론, 숙명론적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서사의 내용이었어요. 서사에서 뭐예요? 감녀가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해다 저문날에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을려가 네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예전에 좀 님이 사랑할 만하게 생겨서 님의 사랑을 받아서 군뜻 없이 그죠? 님을 따랐는데 내가 너무 아양과 교태를 벌여서 임금께서 나를 버리셨어요. 이것은 제 탓이에요. 제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제 탓이기도 하지만 운명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서사였어요. 그러니까 서사, 분사, 결사로 이루어지죠. 가사는 왜 그래요? 시조를 그대로 계승했어요. 시조의 장형화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용상
삼단락으로 이루어졌죠. 서사, 본사, 결사.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에 해당하고요. 여기까지 서사니까 시조의 초장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면 종장에서 화자의 감정과 화자가 임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삼인곡에서는 적극적으로 님을 만나기 위한 행위가 없었지만 송미인곡에는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감녀가 다시 본사에서 글난 생각 마오 하고 뭐해요? 을려를 위로해요. 그 위로가 매우 짧네요. 그쵸?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을려의 사설이 이어집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맺힌 일은 뭘까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마음에 맺혀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줄부터는 임에 대한 걱정, 선조 임금에 대한 걱정이 이어집니다. 걱정, 염려가 이어지는데 어떤 걱정 하나 봅시다. 님을 매셔있죠. 님의 일을 알거니까 내가 님을 매신 적이 있기 때문에 님이 어떠신지 내가 알아요. 님은요 물 같은 얼굴을 가졌는데요. 그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 없었어요. 서리법이 되겠네요. 물 같은 얼굴이 직유법도 있네요.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은 뭐냐면 물같이 연약한 얼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물같이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이 별로 없었다.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천은 뉘라셔 매셨는고. 그러니까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고 추일 동천은 누가 모시고 있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춘하는 뭐예요? 꽃샘추위예요. 꽃샘추위, 그 다음에 고열, 여름날의 더위는 어찌 지내시고 추일동천, 가을과 겨울은 누가 매시지? 라는 뭐예요? 염려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요. 또 비슷한 문장 구조가 연달아 일어나니까 대구법도 있는 거고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사계절에 대한 걱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자시는가 뭐요? 임금님께서 잘 식사를 하시는지에 대한 걱정이죠. 그러면 죽조반은 뭐냐면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을 먹기 전에 먹는 죽이고요. 여기서 조석은 뭐냐면 아침과 저녁 밥이에요. 저녁 매가 뭐예요? 진지 밥. 그쵸? 여기서는 진지, 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산과 매가 다른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예와 같이, 옛날과 같이 잘 드시는지 걱정이 돼요. 화자의 정서 뭐예요? 염려, 계속 염려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잘 자고 계시는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 계속 나와요. 잠은 잘 주무시는지 진지는 잘 자시는지,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잘 보내고 계신지, 얼굴은 빼야 되겠네요. 얼굴은 빼고 뭐에 대한 걱정?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보내는지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식사는 잘 하시는지에 대한 걱정. 잠은 잘 주무시는지에 대한 걱정. 여기 다 지배적 정서는 염려예요. 자, 다음 달라 봅시다. 님 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 다이는 뭐예요? 다이 님이 계신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이러면서 이제 님의 소식을 들으러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로다는 뭐야? 밤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네요. 내일이나 사람 올까? 밤이 되어서 못 가는데 내일이나 어떤 사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내일이나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어. 어디로 가잔 말인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면서 이제 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송미인곡은 뭐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돼요. 그러면 맨 처음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간 공간이 뭐예요? 높은 매예요. 매로 올라가게 됩니다.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그러면 왜 높은 매에 올라갔을까요? 님과 최대히 가까이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매는 임과의 최대의 근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 구름은 커니요 안개는 무슨 일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뭐하고 카니와가 뭐예요?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뭐야? 구름과 안개가 껴서 님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과 안개는 뭐요? 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하는 뭐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자, 화자는 충신인데 임금께서 너 잠깐 유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유배지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어. 그러므로 구름과 안개는 화자와 다른 간신이 될 건데 당시 배경으로 본다면 뭐요? 동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속해 있는 정치 세력은 뭐예요? 서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인과 동인 간의 갈등 때문에 그쵸? 서인인 누가 정철이 유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은 동의를 말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 송미인곡에서는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몇 개 등장하냐? 총 5개가 등장하는데요. 맨 처음 지금 등장한 게 구름과 안개. 어디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혹은 님의 소식을 볼 수 없었죠? 산에 가 있을 때. 그렇죠? 산에서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구름과 안개가 되고요. 산에서 님의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 물가로 가거든요. 물가에 갔는데 빈배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아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나가냐면 바람과 물결이 세서 못 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장애물은 바람과 물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힘이 다 빠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꿈을 꿨어요. 꿈에서 내 정성이 지극해서 님을 잠깐 만났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맺힌 그 시름은 다 풀지 못했어요. 님과 대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는 중에 오련된 개성. 자, 개성은 뭐예요? 닭소리. 오련되는 방정맞은 닭소리가 나의 잠을 깨워서 인과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련된 개성까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간신이에요. 간신. 나와 님 사이는 간신 때문에 떨어져 있어. 간신 때문에 내가 유배온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 오련된 개성은 뭐야? 간신이 아니에요. 내 꿈을 깨운 게 오련된 개성이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간신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송미인곡에서도 똑같이 뭐가 나타나요?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송미인곡에는 산과 구름, 여름에 나타나는 소재예요. 여름에 본사 여름에 나타나죠. 여름에 해가 하도 길어서 지루해요. 임을 만날 수 없으니까 더 지루하죠. 그래서 임에게 보낼 옷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지은 걸 가지고 님에게 보내고 싶은데 산과 구름이 내가 있는 곳과 임금이 있는 곳을 가로막고 있어서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과 구름도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송미인곡에 등장하는 거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산천이 어둡거니 1호를 어찌 보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임금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다 뭐예요?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산천이 어두워요. 지금 밤에 나섰잖아요. 오늘도 거의 해가 다 졌는데 임의 소식을 들으려고 산으로 올라왔어요. 높은 배. 그랬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아. 산천이 이렇게 어두운데 임금을 어떻게 보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지척은 뭐예요?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도 안 보이는데 천리 먼 곳이죠. 그러면 이 먼 곳은 뭘 말하는 거예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이에요. 님과 떨어진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뭘로? 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심리적 거리감을 수로 표현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 백길이나 바라보랴. 그러면 장소의 이동 나왔네요. 이번에는 어디로 옮긴 거예요? 물가로 이동한 거죠. 물가, 장소의 이동, 물가 나왔습니다. 물가. 그래서 백길을 바라보니 보려하니 바람이야 물결이 어둥정된 데이고 어둥정은 어지럽게 되었다. 왜 어지럽게 되었어요? 바람과 물결이 어지럽게 되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람과 물결도 뭐야? 내가 백기를 봐서 배를 타고 임금의 소식을 알려고 어디로 가고 싶은데 바람과 물결이 하도 어지러워서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과 물결도 인과 나 사이에 장애물 위에서 한 거.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남았느냐. 여기서 빈배가 중요합니다. 빈배만 남았느냐. 그냥 한 척의 배예요. 한 척의 배인데 나는 화자는 빈배라고 느껴요. 이건 뭐죠?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그러면 객관적 상간물이 뭐예요? 객관적 상간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우리는 뭐라고요?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하는데 객관적 상간물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이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뭐하는? 부각하고 고조시키는 객관적 상간물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객관적 상간물이 있어요. 황조가에서 보면 펄펄 나는 적개꿀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인의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꼬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은 외로운데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워요. 그래서 암수는 긍정적이야. 나는 외로워. 이럴 때 이 암수가 꾀꼬리가 대비가 되는 소재로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소재고요. 세 번째는 감정이입의 소재도 화자의 감정을 유발하는 감정, 그죠?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입과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3개 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감정이입은 뭐냐면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요. 뭐라고 드러나냐? 울고 가는 저 꾀꼬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꾀꼬리에 뭐 한 거예요? 감정을 이입한 거잖아요. 꾀꼬리에 울고 가는 저 꾀꼬리라고. 꾀꼬리가 울고 간다. 그죠? 방 안에 현눈 그러니까 울고 가니까 얘는 감정이 드러났으면 객관적 상간물 중에서 감정이입에 해당하는 거고, 하지만 빈배에는 뭐예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났나요? 안 드러났어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빈배는 왜 간접적으로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냥 배인데 화자는 빈배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빈을 통해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은 뭐예요? 외로움이죠. 배가 비었다고 했으니까요.
요 부분 아주 중요해요.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표현법 있죠. 여기 지금 맨 처음에 사설, 오일녀가 처음에 하는 사설 중에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다 라고 한 부분에 어떤 표현법? 추상관념의 시각화 표현법 나와 있는 거. 그죠? 죄라는 것은 잡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건데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산같이 쌓여 있다. 추상의 구체화 표현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추상의 구체화 나온 김에 3인국에 나온 추상의 구체화 하나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3인국에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표현이 총 3군데 나와요. 3군데. 송민국에서는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 있다. 여기 한 군데 나오고요. 3인국에서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다. 똑같네요. 그쵸? 표현이 비슷하네요. 자, 송민국에서는 내 몸에 지은 죄가 쌓여있다고 했고 첩첩이 매같이. 그 다음에 3인국에서는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있다고 했고요. 하나는 3인국에서 가을에 보내고 싶은 소재가 뭐였어요? 청광이어서, 청광은 뭐예요? 달빛이거든요. 청광을 지어 짜내서 봉황루 임금에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는 표현 하나랑, 그 다음에 본사 겨울에서 양춘은 뭐예요? 따뜻한 햇살을 붙여서 떼어내어서 님 계신데 쏘이고 싶다라는 표현에 추상의 구체화 나와 있는 거 한 번 더 환기해 봤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 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그러면 다이가 아까 뭐라고요? 님 계신 쪽이라고 했죠? 더욱 아득하구나. 화자가 지금 산에 갔는데 뭐야? 구름과 안개 때문에 월 임금님을 볼 수 없었고, 또 물가로 갔는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님 소식을 알아보러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님 계신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뭐야? 화자의 정서는 체념이라는 것. 그리고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들어오니, 그러면 장소 이동한 거예요.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모첨으로 이동한 거죠. 모첨은 뭡니까? 바로 초가집. 장소 이동 3개 다 나왔어요. 맨 처음에 어디? 매. 두 번째 물가. 그 다음에 모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찬 자리에 밤중만 들어오니 초가집으로 왔는데 나 혼자 있어서 매우 차. 그리고 밤중에 돌아왔어. 뭐야? 시간의 경과가 있네요. 시간의 경과 나타났고요. 반벽청등을 늘 위하여 밝았는고. 반벽청등은 뭐냐면 그냥 등불이에요. 자, 밤이니까 등불을 켜야 되죠. 반벽청등은 누굴 위하여 밝았어. 그러니까 뭐야? 반벽청등은 밝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님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반벽청등을 보면서 쟤는 왜 켜져 있니? 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얘도 역시 뭐예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뭐예요? 간접적으로 부각하는 객관적 상간물인 거죠. 얘도 역시 객관적 상간물. 무엇과 기능이 같은 거죠? 빈배랑 기능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상간물 2개가 나옵니다. 빈배와 반벽청등. 누굴 위하여 밝았어.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독수공방이라고 하죠. 혼자 있는 빈 방. 외로움과 한탄의 정서예요. 아, 여기에서 독수공방 사자성어 나온 김에 위에서 사자성어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맨 첫 부분에 내 몸에 아니고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뭐예요? 아무도 원망할 수 없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수원수구라는 사자성어 쓸 수 있습니다. 자, 반벽청등은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간물이고 누굴 위하여 밝았어? 나는 혼자 있는데 독수공방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고요. 화자의 정서는 외로움과 한탄이다.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무슨 뜻이냐면 산을 오르고 내리며 물가를 헤매며 서성이니 그동안 산에 올라갔다가 물가에 가봤다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현대풀이
잘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순우리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포 김만중이 서포만필이라는 책에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린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이라고 예찬합니다. 이 중에서도 관동별곡과 삼이인곡은 그러니까 한자나 고사를 인용했어요. 중국 고사를. 하지만 삼이인곡은 100% 순우리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살린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을 비교해 보자면, 자, 삼이인곡은요 한자를 사용하고 고사를 인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성 화자가 어떤 여성 화자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사대부 여성이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반면에 송미인곡은 순우리말만 사용했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평민 여성이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층적으로 볼 때 송미인곡은 평민이, 삼이인곡은 사대부가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다음 단락 볼게요. 적은 덧. 어느새 관동별곡에도 나오죠. 역진하여 힘이 다 빠져 풋잠을 잠깐 드니 풋잠을 잤어요. 풋잠을 잤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꿈에 님을 본 이유는 뭐예요? 정성이 지극하였기 때문입니다. 꿈에 님을 보았어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꿈에 님을 봤는데 역시 님의 얼굴이 반이나 늙었어. 왜 그러면 원래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그 심정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님에 대한 걱정이 크니까요. 님에 대한 걱정이 크니까 꿈에서 님의 얼굴이 반만큼 늙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길 바라는 소망이 반영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카장 삽자하니, 삽다가 뭐예요? 아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싶었어. 실컷 하고 싶었어. 그런데 뭐 했어요? 눈물이 발아나니 말씀인들 어찌하니. 그러니까 눈물이 뭐예요? 연달아 나서, 눈물이 연달아 나서 말씀인들 어이하며, 그러니까 말을 했다 못했다?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정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다. 오전된 개성에 잠은 어찌 깨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내 정성이, 화자의 정성이 지극하여서 꿈에서 님을 보긴 했어요. 근데 님의 얼굴이 반이나 늙었어. 왜냐하면 님에 대한 그죠? 화자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늙은 얼굴로 보인 거고, 임도 자신을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님에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님 그리웠어요, 사랑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눈물이 연달아 나서 말조차 하지 못했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을 못 다하여, 여기서 정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사랑의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메었으니 오전된 개성의 잠은 어찌 깨웠니? 내가 이렇게 말을 못 다져놨고 정도 못 다져놨는데 전했는데 오전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을 깨웠어요. 자, 여기서 화자가 님과 만나고 있는데 님을 더 이상 못 보게 잠을 깨웠으므로 오전된 개성은 뭐야? 장애물이 될 거예요.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뭐는 아니라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간신은 아니에요.
즉 동의는 아닙니다. 왜? 나의 잠을 깨운 것이므로. 장애물은 맞지만 뭐는 아니다? 간신은 아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간신은 아니다. 그래서 어와 허사로다. 헛일이야. 이인님이 어디 갔나. 꿈에서 깨고 나니까 보이죠? 결에 일어 앉아. 뭐야? 잠결에 일어나 앉아.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뿌리구나. 그럼 여기서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화자의 그림자인 거죠. 꿈에서 깨었으니까요. 화자의 그림자가 여기서 어여쁜은 뭐예요? 불쌍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 국어의 역사성 중에서 이동을 볼 수 있는 거죠. 어여쁜 불쌍한 나의 그림자가 나를 쫓을 뿐이구나.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외로움이죠. 나 혼자 있어. 차라리 시어디어 나거리나 되어 있어. 차라리 죽어서. 시어디다 죽어서 나거리 되고 싶어. 여기서 나가는 화자가 죽어서 되고 싶은 소재니까 뭐예요? 화자의 분신. 화자의 분신은 어디에도 나왔다고요? 삼위인국에도 나왔고 다른 작품 만분가에도 나오고 여러 님을 그리워하는 시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걸이 되어서 나걸은 뭐예요? 지는 달이에요. 지는 달, 떨어지는 달입니다. 순간적인 존재죠. 나걸이 되어서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추고 싶구나. 그랬더니 감녀가 작품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뭐라 그래요? 각시님, 달은 커니가 물론 뭐라고요? 달은 커녕이란 뜻이에요. 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달 말고 구준비가 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차피 이 작품은 누가 쓴 거예요? 정철이라는 사람이 썼으니까 감녀의 말도 을려의 말도 다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건데 단지 뭐라고요? 을려가 중심 화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준비도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결국은 그죠? 정철 작가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나걸과 구준비를 비교해봐요. 나걸은 뭐예요? 잠깐 비추었다가 사라지는 거고 구준비는 내려서 님의 옷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준비가 무슨 사랑?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이에 비해서 나걸은 잠깐 동안 비추고 사라지는 거니까 소극적인 사랑이고요. 나걸은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만 있고요. 자, 구준비는 시각도 있지만 플러스 뭐예요? 님의 옷에 붙는 거니까 촉각도 있고요. 비가 내리면 소리도 나니까 청각적 이미지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구준비가 훨씬 더 적극적이니까 뭐요? 님에게 하소연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님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거고 둘 다 원망의 정서는 없는 거죠. 차라리 죽어서 이것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나 외로움 혹은 간절함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소재는 구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삼위인국에서는 차라리 시어디어 뭐가 되겠다고 했죠? 범나비, 호랑나비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나비와 나걸, 구준비 세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적극적인 소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범나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나걸이 될 건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성숙한 사랑은 뭐가 될 거예요? 바로 멀리서 비춰주는 소재니까 나걸이 바로 가장 성숙한 소재가 될 거예요. 성숙한 사랑의 소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가사의 마지막 줄을 뭐라고 했죠? 낙구라고 했죠. 낙구가 몇 줄이에요? 3, 5, 4, 3이면 뭐라고 그랬죠? 정격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정격가사의 형식을 보여주고 3위인국은 정격가사 아니었어요. 3, 8,
오상가 아마 그래요. 그래서 3인국은 전격가사가 아닌 변격가사이고 속미인국은 전격가사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총 복습을 해본다면 맨 처음에 감녀가 말을 시켰어요.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듯해. 그래서 둘은 원래 아는 사이였어요. 그죠? 아니. 본 듯해. 그러면서 백옥경 어찌하여 이별하고 너 여기 지금 지상계를 내려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을려는 하늘에서 내려온 누구예요? 선녀인 거죠. 그렇게 물었더니 을려가 와 내가 지금 며칠 서러움이 되게 많아. 한번 들어봐. 예전에는 여기가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과거의 모습. 내 얼굴 내 이 고둥이 님이 사랑할 만해서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면서 여겨줘서 나도 군뜻이 전혀 없었어. 충성을 다했어. 그래서 여기 아양과 교태를 어지럽게 부렸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방귀시는 낯빛이 옛날과 달라졌어. 여기까지가 과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현재 모습이 나오네요. 여기부터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해 보니 여기서부터 현재. 그래서 뭐예요? 과거와 현재의 대조가 나타나 있다 할 수 있네요. 그 다음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여있다. 추정관념의 구체가 있고요. 하늘도 원망 않고 사람도 원망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수원 수구 나타나 있고 하나는 운명론적 태도, 숙명론적 태도도 여기서부터 보이는 거네요. 그렇죠? 서로 풀어내니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론적, 숙명론적 태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 감녀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로하니까 뭐요? 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지? 그 다음에는 진지는 잘 자시나? 잠은 잘 주무시나? 라고 염려를 하다가 님 계신 소식을 아무한테나 듣고자 장소를 이동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높은 매에 올라갔는데 구름 안개라는 장애물 때문에 임금 1월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 이번에는 물가로 갔어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님을 또 못 만났죠. 그러면서 사고는 어디 가고 빈배만 있어. 화자의 감정을 보여주는 객관적 상감을 빈배, 반벽, 청등도 뭐죠? 객관적 상감을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시키는 소재예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첨으로 돌아왔죠. 초가집으로 돌아와서 밤중이 되었어요. 시간의 경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꿈에서 님을 봤는데 오전된 개성 때문에 님을 못 봤습니다. 여기서 오전된 개성은 장애물은 맞지만 간신은 아닌 거 주의하시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외로워요.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에요. 화자는 외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나골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감녀가 아니야 구준비나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준비가 훨씬 더 적극적 사랑이다 라고 해서 작품 다 봤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것이랑 비교하는 거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송미인곡은 뭐야? 두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지고 뭐야? 순 우리말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송미인곡과 관동멸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서포 김만중이 평가했다는 것. 어서 와. 뭐? 뽑을 게 있어요. 그래. 어디 족보? 아니 그거 쌤이 보내준 거. 그래 뽑아.
이쪽에서 하고 있을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달은요 밤에만 볼 수 있지만 구준비는 밤낮 관계없이 모두 임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달은 멀리서 볼 수 있지만 구준비는 가까이에서 혹은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내림으로 임에게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뭐가? 구준비가요. 그리고 달은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지만 구준비는 정각, 촉각적으로 모두 다 눈을 감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달은 뭐야? 일시적이죠. 잠깐 비추고 사라지죠. 낙월은. 그죠? 지는 달이니까요. 하지만 구준비는 뭐예요? 비가 얼마 동안 내릴지는 모르지만 달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이 여러분 학습 활동에 있는 것 중에서 구런의 이소, 그죠? 라는 작품과 이 송민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문제에서 여러분 내실에서 꼭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봐봐. 자, 가는 이제 3인국이네요. 송민국이 아니고 3인국의 태도 봐요. 자, 잠깐 동안 생각 마라. 이 시름 있자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골수에 사무치니 편장이 여리온들 이 병을 어찌하리 어와 내 병이야 님의 탓이로다 하면서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냈고요.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죽죽 앉았다가 향 붙은 날개로 님의 옷으로 옮기리라. 임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임을 쫓겠다. 자, 그래서 화자의 상황 뭐예요? 임과 이별한 상황인데 정수할 임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는 차라리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겠다. 죽어서라도 임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화자의 분신 범나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볼 때 삼위인국과 이 송미인국 우리가 금방 학습한 공통점은 뭐예요? 첫째는 화자의 분신이 등장하죠. 삼위인국에선 범나비고 송미인국에선 뭐예요? 구준비와 낙월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죽어서라도 님을 따르겠다는 의지 똑같이 나타나고요.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나에 나타난 작품은 굴언의 이소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중국 전국시대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삼인국과 송민국은 조선시대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시대상의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 봅시다. 앞뒤로 분주히 다녀 선왕의 발자취를 따르려 했더니 임은 내 마음을 아니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도리어 모함만 믿고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는 화자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뭐요? 직접적으로 드러냈어요. 다음 볼까요? 나는 직언이 해로울 줄 알면서도 차마 버려둘 수가 없어서 직언을 했는데 이것은 하늘은 맹세코 알리라 오직 임 때문임을 당초에 내게 약속하더니 이거는 관동 삼위인국과 똑같지만 얘는 이 작품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딴 마음 가실 줄이야. 직접적으로 드러냈어요. 나야 그 이별 어렵지 않지만 임의 잦은 변덕 가슴 아파라. 그러니까 자, 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 이 화자는요, 이소, 구런이라는 화자는 임에 대한 원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요. 그
그러니까 이별의 원인을 이 구론의 이소는 뭐로 본 거예요? 임의 변덕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임을 원망합니다. 그쵸? 임을 원망한다는 점에서는 삼위인곡과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별의 원인이 속미인곡과 차이점을 보이네요. 속미인곡에서는 이별의 원인을 뭐라고 했어요? 속미인곡에서는 자신의 이래야 교태야 하면서 자신의 뭐 때문이라고? 아양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별의 원인이에요. 여기서는 임금의 변덕 때문이라고 한 점이 차이점이 되고요. 또 하나 맹세코 하늘은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리라. 이 점에서는 무엇과 같냐면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정과정 혹은 정과정곡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고려가요 최초의 유배 문학이거든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잔월효성도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요, 하늘은 알 것이다. 정과정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잘못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나니 산 접동세원한 이스타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것을 잔월효성은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효성은 안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 이소의 작품과 공통점이죠. 그리고 자신이 정과정에서 이렇게 유배를 온 것은 모함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요. 넋이라도 님을 한 대 여절하오 벽이시더니 뉘러시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니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소는 정과정과 유사점이 매우 많은 거예요. 어떤 점에서 자신이 그죠? 참원 때문에 무사람들의 참원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헐뜯는 말 때문에 자신이 유배에 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은 속미인곡에서도 나타나요. 뭐라고 나오냐면 을려의 대화 중 첫 부분에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신은 동인의 모함 때문에